철없는 상태로 대부분을 보낸 삶은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고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핵심이지, 그저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은 완전히 양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세 산다고 하면 지금 내가 50대야, 50년이나 남았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에 뭘 합니까? 술을 마시죠. 육식을 하고 성욕을 채웁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죠.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지혜를 연마해서 인생의 이치를 터득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없어요. 자본주의는 이 짧은 쉬는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화폐를 계속 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낮에는 노동해서 돈 벌어, 밤에는 소비를 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연의 리듬이 어긋나니까 중년 이후 수렴해야 하는 타이밍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도 청년기처럼 투자하고 창업하다 망하게 되는 거죠. 계속 청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고용이 보장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80세고 100세고 죽는 날까지 직장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건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느 정도 축적하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자연인 프리랜서가 되어야 해요. 필요한 만큼 벌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나의 노동과 삶을 조절하는 때를 맞이해야죠. 죽음을 통과하려면 내가 집착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자연의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과 다르게 삽니까? 그래서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폐경은 축복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출산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한마디가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여성으로서 남성의 짝짓기 대상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남성의 눈에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노년이 외모와 성적 욕구로부터 얻는 자유예요. 이 기막힌 시간을 왜 우울하게 여겨서 성호르몬 주사를 맞습니까? 다시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중년의 가을을 준비하게 되죠. 가을이 되면 내 욕망이 잦아듭니다. 사실 과도한 성욕은 다 미디어가 조작한 거고요. 리듬을 회복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게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을 먹고 하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성욕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성욕으로 몸이 달아올라야 계속 소비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고도의 전략이죠.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과 저팔계가 108요괴를 만나고 80일 난을 겪는 게 미션이에요. 인간은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실패들이 나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실패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직도 잘 되고 연애도 술술 풀리고 중년에 중산층에 무사히 편입한 분들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바로 자기 스스로 생성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신을 청춘과 비교하면 나는 그냥 쓸데없이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겪은 실수와 고통을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그건 시간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까. 청춘으로 살아온 시간이 짧으니 실패를 겪으려야 겪기도 힘들죠. 그래서 애송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대로 청춘을 모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형까지 하면서
청춘을 따라가려고만 하니 성숙한 중년 문화, 노년 문화가 안 생기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늘 병을 앓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몸을 조절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안 부리고요. 그래서 늙고 병드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나 프란체스코 교황을 보세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잖아요. 노인이라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과 다 소통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건 혈연적 관계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은 다 커서 자기 길을 가고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세상에 뚜벅뚜벅 나온 거예요. 온전히 세상과 만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 존재들의 결합이 우정이에요. 철학을 함께하는 우정, 이를 동양에서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황혼에 헤어질 일만 남아요. 같이 못 삽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워낙 수명이 짧았어요. 노동이 가혹해서 다 일찍 늙어 죽었던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국의 노동자들이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해서 15이면 다 얼굴이 노인이 됐대요. 노년과 그 가치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비로소 노인들이 가치 있는 시대를 맞이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노인이 해야 할 일은 직업을 다시 얻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일이 아니고 혈연과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전체의 비전과 자기 존재의 근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노년 문화를 다시 회복하려면 주로 성적 쾌락으로 구성된 소비 문화와 몸의 탐진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더불어 살 것. 나이듦 수업 중년 이후 존엄한 인생 2막을 위하여 중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